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융합 IT랑 연결돼 있어요. 융합 IT에 나와 있었던 융합 IT 때 얘기했던 그 최신 이슈들이 네트워크랑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기술적 내용이 많이 나와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가능한 최대한 원리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목차가 한 7개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교재가 200페이지 정도 되는 큰 많은 분량이어서 오늘 제가 200페이지를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8시간 내에 다룰 거예요. 네. 그래서 주로 제가 할 거는 네트워크 기초, 핵심 기술, 품질 이 세 가지를 제가 주로 다룰 거예요. 기초랑 핵심 기술과 품질. 네. 왜냐하면 이거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응용이라든지 최신 이슈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먼저 네트워크 중요성을 한번 같이 볼게요. 교재에 물론 있긴 하죠.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IoT, 5G, 해외 직구, 카카오톡. 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안 쓰시는 거 있으세요? 아, 5G 안 써요? 왜 5G 안 써요? 아직 LTE 쓰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는 거의 완전하게 풀 5G고요. SKT랑 LG U 플러스는 5G랑 LTE 반반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사 통신사를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5G를 쓰고 계신 거예요. 알트폰이세요? 알트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요걸 바꿔서 이제 4G, 5G 바꾸겠습니다, 제가. 네. 다 쓰고 계시죠? 네. 자, 이거의 공통점은 다 네트워크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네트워킹이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혹시 네트워크가 없는 게 있을까요? 해외 직구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내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네트워크 없이 그냥. 네.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항공료 내야 되지. 내가 10,000원짜리 살려고 항공료 내고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 지금 네트워킹 기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빨간색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보 유출. 그렇죠? 네. 그다음 정보 침해. 네. 그래서 네트워크랑 보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관련된 기술들을 알려드리면 얘에 대한 보안 이슈는 뭐가 있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보안은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처리 기술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정보를 다루는 것만 생각하는데 정보를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만들어진 정보가 최대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려면 네트워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불합리하죠? 정보 처리 교사는 통신 교사도 아닌데 네트워크도까지 알아야 되니까. 정보 처리 교사가 알아야 될 범위가 제가 볼 때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인드맵이에요. 제가 합격하고 나서 멘토링 할 때 만들었던 마인드맵이에요. 2010년도에 만든 건데요. 좀 오래됐는데, 크게 큰 본질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기초, 유선, 무선, 이동통신 네트워크, 그다음에 품질, 그다음에 융합 서비스, 최신 이슈. 여기서 이제 색깔이 보이시죠? 노란색은 정보 관리에 나왔던 거고, 빨간색은 컴스용에 나왔던 거고, 주황색은 공통으로 나왔던 거예요. 시험 문제. 그럼 딱 대충 스캐닝 해보면, 관리에는 뭐가 많이 나오는구나, 응용에 뭐가 많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죠? 자, 관리에는 뭐가 많이 나와 보이세요? 관리에는 유선 네트워크가 좀 노란색이 많죠? 네. 네. 유선 네트워크.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초. 그다음에 융합 서비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리는 노란색과 주황색이 합쳐진 거를 관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은 기초랑 유선 네트워크 그리고 융합 서비스 쪽, 응용 쪽 이쪽을 포커스 하시면 되고 응용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없죠. 다 하셔야 되죠. 네, 응용하시는 분은 다 하셔야 돼요. 특히 네트워크를 응용하시는 분은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잘 안되는 게 내가 장비 들어가서 커맨드를 친다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전반적인 큰 그림과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먼저 네트워크 기초를 볼게요, 한번. 네. 자, 기초. 정보 전달 원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교재에서 지금 박스 4개가 있는데 얘가 제일 중요해요. 정보 전달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네. 자, 왜냐하면 여기에 담겨 있는 4가지 블랙 포인트 있잖아요. 이게 네트워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4가지만 이해하시면 네트워크를 공부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네. 끝. 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정보 전달을 할 때는 반드시 송신자가 있고 전달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 네. 이 3가지가 없는 거는 정보 전달이라고 볼 수 없다. 네. 는 거죠. 네. 혹시 이걸 보시고 교수님 아닌데요? 이거 없이도 할 수 있는데요? 있나요 혹시? 정보 전달자 없이 전달하는 그런 뭐 방식이 있나요? 네? 연대면을 아니 그 네트워크에서 했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수반되는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자가 없는 전달은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볼 게 아니라 자, 송신자가 누구이지, 전달자가 누구이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징을 해서 가지고 매핑을 시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송신자는 누구예요? 송신자는 사람, 네, 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만 송신자인가요? 융합바이트에서 제가 소아랑 EDA를 얘기하면서 소아는 누군가가 이제 지시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EDA는 요청하지 않아도 뭔가 동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송신자는 사람이 내가 휴대폰을 켜가지고 띡 누르는 거가 송신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이 아닌 기계가 송신자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융합바이트 때 뭐 있죠? 스마트 공장 했었잖아요. 자, 스마트 공장에서 핵심은 뭐였죠? 자율화. 자율화. 네. 자율화가 가능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죠? AI가 있었는데 AI가 뭔가를 판단하려면 그 전에 먼저 데이터가 와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누가 보내주나요? 사람이 주나요? 아니면 기계가 주나요? 네. 그렇죠. 네. 공장에 있는 각종 설비에 부착된 센서가 데이터를 이렇게 취합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센서가 송신자의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 다 송신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됐든 기계가 됐든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중간에 받아서 경유해서 수신자한테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럼 전달자가 누구죠,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전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전달자. 자,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내가 카톡을 켜가지고 치고 딱 보냈어요. 그럼 이거를 받은 카톡이 보낼 거잖아요. 중간 전달자가 누가 있죠, 그러면? 네? 전파도 전달자네, 그렇죠? 전파도. 예. 왜냐하면 내가 입력한 문자를 전파에 실어서 보내는 거니까 전파가 이걸 날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파. 예. 또 뭐가 있죠? 전달자가 전파가 날아가서 기지국. 예. 기지국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지국도 전달자가 되겠네요. 예. 그다음 기지국이 수신자한테 바로 주나요? 아니면 중간에 또 뭐가 있나요? 다른 기지국으로 줘야겠죠? 그럼 다른 기지국과 이 기지국 사이에 뭐 있나요? 기지국으로 전파를 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는 유선 코어 네트워크가 있어요. 코어 네트워크. 그래서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각각 라우터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라우터들. 게이트웨이들이. 그래서 중간에 있는 라우터를 경유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이 위치한 기지국까지 간 다음에 기지국이 또 전파에 실어서 보내면
여기서 내가 이제 카톡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전달자, 그렇죠? 전달자. 전파, 그다음에 뭐 통신 케이블, 게이트웨이, 기지국, 라우터 다 전달자에 속하게 되겠죠. 뭐 수신자는 이제 아까 말한 송신자와 똑같겠죠. 사람도 될 수 있고 기계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 전달 이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뭐가 있고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보 전달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될 때 얼마나 빠르게 보낼 수 있느냐,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보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품질 얼마나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느냐, 정확하게. 네, 마지막으로 얼마나 멀리 전달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핵심. 이게 다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그 블랙 포인트를 딱 띄워놓고 이거를 그냥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으면 네트워크는 다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거를 벗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트워크에서는. 자, 속도 향상 원리, 속도를 빠르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빠르게 보내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할까요? 정보를 내가 빠르게 보내고 싶어. 빠르게 보낸다는 이거죠. 시간당 날아가는 데이터 수가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시간당 날아가는 데이터 수가 많은 거예요. 네. 그게 목적이에요. 네. 속도를 향상한다는 거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 뭐가 있나요? 시간당 100메가를 보냈지, 1기가를 보냈지, 1테라를 보냈지. 뭐가 있을까요? 방통신. 맞아요. 전달하는 매체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매체로 바꾸는 거죠. 네. 일반적인 전화선으로 보내는 거하고 광 케이블로 보내는 거랑은 차이가 나죠. 네. 그렇죠? 네. 뭐 그것도 될 수 있겠죠. 네. 또 있나요? 압축, 그쵸, 맞아요. 100메가를 그냥 보내는 거하고 100메가를 10메가를 압축해서 보내는 거랑 차이가 나죠.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현재 기술로 100메가를 보낼 수 있어 그러면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을 뭐죠? 한 네. 50% 압축만 되더라도 그렇죠? 네. 두 배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압축. 네. 또 있나요? 빠르게 보내려면 네. 그렇죠? 네. 맞아요. 4G나 5G는 계속 무선 통신 속도를 올려야 되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4G나 5G 올라가면서 어떻게 속도가 향상됐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 5G가 빠르고 4G가 느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주파수. 네, 주파수.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이 전파를 더 빠르게 보내는 전파로 바꾸는 거죠. 네, 더 고주파로. 네. 높은 주파수에다가 데이터를 실어 보내면 데이터가 더 빨리 가겠죠. 네. 왜 그런 거죠? 왜 높은 주파수에다가 데이터를 실어 보내면 빠른 거죠? 왜 그런 걸까요? 그럼 주파수가 높다 낮다의 차이를 아셔야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안 그러지. 네. 자, 좋습니다. 갔어요, 이렇게. 이게 시간축이죠? 네. 그러면 보통 전파가 어떻게 생겼죠? 전파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생겨본 전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반면에 이렇게 생겨본 전파가 있어요. 자, 이 T라고 하는 걸 1초라고 할게요. 1초. 1초. 네. 얘는 1초에 더 많이 진동하죠. 네. 얘는 적게 진동하죠. 그러면 보통 데이터를 우리가 0101이라는 데이터를 전파에 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다 여기 실리는 거거든요. 전파의 이 파형에다가 데이터를 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의 모습을 보고 이건 0이다 1이다를 알 수 있어야 되죠.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올라간 게 1이야. 내려간 게 0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얘는 이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반을 실어 보냈죠. 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두 배를 시간 보냈죠? 같은 단위 시간 동안에. 네. 네. 그 차이예요. 네. 주파수는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 전파의 파형이 더 많이 진동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진동하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품질 향상 원리. 품질 향상이라고 하는 건 품질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보낸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정확히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연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런 거예요. 손실 또는 지연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라, 라우터요? 라우터. 라우터는 이제 전달자잖아요. 내가 전달자 실어 보내는데 데이터가 날아갔어요. 받아봤더니, 야, 너 데이터가 왜 이상한데? 깨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아, 오류 체크. 네, 맞아요. 데이터를 보낼 때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자는 오류 체크 정보를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받은 데이터에 에러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에러가 있으면 다시 보내, 다시 보내 이러는 거죠. 다시 보내. 네. 그러니까 초보 수준은 다시 보내. 똑똑한 애는 여기 이게 에러가 있구나. 알았어. 내가 고칠게. 이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품질 향상 원리예요. 네. 이게 기본인 거죠. 네. 더 많은 게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먼 거리 전달 원리. 먼 거리 전달 원리. 어떻게 하면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 다시 여기서 그럼 멀리 보낼 필요가 있어요? 멀리 보낼 필요 있죠. 네. 왜냐하면 나는 서울에서 미국에 있는 엄마 아빠 친구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데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미국까지 안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전 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어떻게 멀리 데이터가 갈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네.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인공위성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중계자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중계자가 데이터를 받아서 전달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먼 거리 전달 원리는 어떻게 하면 통신의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을까랑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곳에서 혹시 그 휴대폰 잘 안 터지는 곳 있으세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통일사 얘기해가지고 잘 안 터집니다. 그러면 통일사가 와가지고 중계기를 달아줘요. 아파트다가 집 앞에다가. 네. 그런 거죠. 네. 먼 걸 전달 원리. 네. 또 있나요? 그럼 중계기를 안 쓰고 멀리 어떻게 보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등폭기 맞아요. 그러니까 전파가 결국 멀리 못 가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게 세게 가는 전파가 중간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데이터를 보낼 때 이거를 세게 보내는 거죠. 아니면 중간에 누가 받아서 이를 다시 한번 증폭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럼 중계기에는 증폭 기능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먼 걸 전달 원리. 자, 그리고 하나 이제 물어볼게요. 아까 위에서 고주파랑 저주파가 있었죠?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멀리 갈까요? 저주파? 저주파? 고주파? 고주파? 왜 그런 거죠? 왜 얘가 멀리 가죠? 왜 멀리 가죠? 어. 저주파는 단위 시간당 그 파장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그렇죠? 길기 때문에 얘는 더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높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장애물을 얘는 건너뛸 수가 있어요. 저주파들은. 근데 고주파는 단위 시간당 파양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러니까 직진성, 그러니까 직진성이 강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장애물에 부딪혀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부딪히면 튀겨나가죠. 네.
튀어나가는데 또 여기 장애물이 있어. 부딪혀. 또 부딪혀. 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 손실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저주파가 더 멀리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왜 과거에 처음에 이동통신이 나올 때부터 고주파를 안 쓰고 그 당시엔 저주파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되시나요? 네. 됐죠? 네. 왜 그런 거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이. 고주파를 잡아가지고 멀리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주파를 쓴 거예요. 네. 우리가 2G 쓰신 분 계세요? 2G폰? 2G폰. 2G, 예. 2G 주파수가 얼마 있죠? 아, 오케이. 그러면 다시. 그럼 지금 4G, 5G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4G, 5G 주파수?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4G는 주로 이제 2.46GHz. 네. 4G는 2.4, 2.6, 2.1GHz 돼요. 이게 4G예요. 5G는 3.4GHz, 28GHz. 이런 대역을 써요. 3G는 1기가 초반. 네. 2G는 몇백 메가헤르츠. 1기가가 안 됐었어요. 뭐 800MHz, 900MHz 이런 걸 썼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 이제 고주파를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5G 3.4GHz, 28GHz 주파수를 쓰더라도 멀리 보낼 수 있는 건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멀리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전파 자체를 그냥 이 고주파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얘는 태생적으로 멀리 못 가요. 어떻게 되죠? 중간에 중계기랑 기지국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일부러 이 정보 전달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체 강의할 내용들을 지략해서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걸 들으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니까. 자, 그래서 통신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네. 우주 항공에 쓰이는 네. 통신은 네. 중계기가 네. 네. 그거는 이제 인공위성 통신, 위성 통신. 네. 위성 통신은 사실은 중간에 장애물이 없잖아요. V조 같은 거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애들은 저주받는 네, 맞아요. 저 네. 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자, 지우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제 네트워크의 물리적 구성. 네. 어떤 물리적 장치가 있는지. 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케이블, 뭐 허브, 네. 라우터, 기지국, 안테나,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논리적 구성 요소로는 이제 실제 네트워크에 쓰이는 그런 주소, 식별자, IP, 도메인, 전화번호, 그 다음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약속, 프로토콜, 네. 이게 논리적 구성에 들어가요. 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분류, 네. 네트워크 분류를 해보게 되면 네,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일단 선이 있느냐 없느냐 네, 분류되고요. 자, 뒤에 이 영어로 된 pen, len, when, w, ben, pen, len.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분류했을까요? 네, 커버리지. 네, 커버리지. 그래서 PAN은 네, Personal Area Network. 네, 개인 반경 네트워크. 자, 개인 반경이 얼마큼 되나요? 개인 반경. 한 이 정도. 네, 10m 정도. 교수님, 저는 개인 반경 1km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이고, 전반적으로 펜은 일반적으로 10m 내외. 네.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보통은 건물, 네. 하나의 우리 회사, 기업 내부를 커버하는 영역이 랜이에요, 그렇죠? 네. 웨이는 Y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광역을 커버하는, 그러니까 도심 반경, 전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W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거 와이어리스라는 얘기죠. 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 그래서 WPAN, WLAN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선에 없었던 WBAN이 뭘까요? 유선에는 없는데 무선에만 있어. 유선도 할 수는 있는데 하게 되면 조금 아파요. 그래서 무선만 이렇게 정했어요. 결국은 팬보다 더 낮은 커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반경인데 나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 몸 주위로. 바디, 신체 근방 네트워크. 그러니까 내 신체의 표면을 흐르거나 아니면 내 신체의 표면과 속을 연결시키거나 그게 바디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제가 아프다고 한 거예요. 속을 케이블로 싣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럼 뭐가 있을까요? 바디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쓰일 수 있는 그 용도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니 그 용도가 다시요.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기술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용도. WBAN이 어디에 쓰이냐 이거죠. 어떤 용도에 쓰이냐 이거죠. 의류, 그렇죠. 의류, 맞아, 의류. 의류 왜 쓰이죠, 여기? 네. 그리고 의류에 통신 장비가 있어서 의류 정보를 이렇게 보낸다는 뜻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네. 지금은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자, 이런 게 있겠죠. 내 그 몸속에 인공장기가 들어가 있어요. 인공장기. 네. 인공장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내가 모니터링하거나 인공장비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업데이트할 때 통신이 필요하잖아요. 네. 항상 칼을 째가지고 뺐다 뺐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의료, 네. 의료 목적으로 또는 약간 스포츠 목적, 의료나 스포츠 목적으로 쓰일 때 목적으로 WBAN 이 기술이 쓰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네트워크 기초에서 조금 제가 긴 시간 할애해서 정보 전달 원리랑 네트워크의 분류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다시 이해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 요소랑 그다음에 위협, 보안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